안녕하세요. 60년 동안 꿈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어느새 우리 현실 깊숙이 들어왔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하나 보고 가시죠. AI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I를 먼저 이해한 경쟁자 때문에 망할 수는 있다. 어떠세요?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건요, 그냥 교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AI 혁명,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핵심을 알려면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생각의 큰 전환, 바로 이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아이디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실패의 역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려 1956년에 처음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진짜 돌파구가 열린 건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동안이나 인공지능은 그냥 영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초기 접근법은 이랬습니다. 컴퓨터한테 세상의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정말 힘들게 설명해 주는 거였죠. 고양이는 귀가 2개고 수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될 리가 없었죠. 결과는 보시다시피 실패였습니다. 기계는 진짜 의미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2012년에 드디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한 연구자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건데요. 컴퓨터한테 일일이 가르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가 세상을 배우듯이 스스로 배우게 하면 어떨까? 바로 이 생각이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입니다. 놀랍게도 전공이 심리학이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설명은 그냥 아이한테 그림책을 보여주듯 기계한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럼 스스로 배울 것이다. 이 학습 기반 방식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대 AI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 업적의 중요성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증명됐죠. 바로 이 힌튼 교수의 돌파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특히 대중에게 AI의 존재를 각인시킨 챗GPT의 탄생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날짜를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바로 이날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기계와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챗GPT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진 걸까요? 그 비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3가지의 거대한 기술적 도약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AI가 하나의 능력만 가진 외골수에서 여러 능력을 동시에 다루는 멀티플레이어가 됐고요. 둘째, 언어에 숨겨진 규칙을 스스로 깨우치는 알고리즘이 등장했고, 셋째, 단순 예측을 넘어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추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혁명은 바로 유니모달에서 멀티모달로의 진화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예전 AI는 텍스트면 텍스트, 이미지면 이미지 딱 한 가지만 다루는 외골수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이해하고 심지어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말 그대로 오감만족 AI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혁신적인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걸 통해 AI가 드디어 수십억 개의 문장을 분석하면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눈치라는 걸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눈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때로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환각 현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는 문제죠. 화면에 보이는 문장처럼 세종대왕이 노트북 컴퓨터를 벽에 던졌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한계였던 겁니다. 이 환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바로 세 번째 혁명입니다. AI가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계별로 생각하듯이 추론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생각의 사슬, chain of thought라고도 하는데요. 덕분에 AI가 스스로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위협은 뭘까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오늘 처음 봤던 그 문장 속에 있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AI를 나보다 더 잘 쓰는 내 동료, 내 경쟁 회사가 나를 도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배우는 건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들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직접 올라타서 페달을 밟아보고 몇 번 넘어져도 봐야 내 몸이 기억하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직접 부딪혀 보면서 자신만의 감, 즉 직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그 AI를 먼저 이해한 경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대식 교수는 이제 그만 듣고 당장 시작해볼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냥 채팅만 하지 말고 복잡한 자료를 주고 이걸로 보고서 써줘 라고 시키는 AI 에이전트를 써보세요. 둘째, 코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서 간단한 게임이나 앱을 만들어주는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5분짜리 짧은 영화로 직접 만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해봐야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AI의 진짜 힘을 몸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계가 창작하고 코딩하고 심지어 추론까지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판단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우리에게 수만 개의 선택지를 순식간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 마지막 판단은 오직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는다는 겁니다.